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어제 열었죠. 이 자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러면서 연초 개각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상 선고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창렬 영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주영 해수부 장관 얘기부터 해보죠. 재임 기간이 292일인데 네. 그중에 장관으로서 누린 날은 며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주영 장관은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인상, 깊은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동도 줬고 처음에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죠. 해수부가 어쨌든 주무 부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팽목항에서 그 유가족 희생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숙식도 같이 하면서 아픔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인상 깊었다. 이렇게 일단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대통령도 그래서 좋은 말씀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운이 없었죠. 가자마자 세월호 참사가 터지는 바람에 일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예, 사고 수습하느라고 뛰어다녔는데 근데 본인이 정말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유가족들하고 실종자 가족들하고 소통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우리 장관님하고 실종 가족 좋아했다는데 이 소통을 잘했다 이 점수를 주고 싶고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 겁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올 한 해 내내 박근혜 정부의 그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주영 장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의 부담이 덜고 정부의 부담이 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떠나는 이주영 장관에게 박수까지는 아닙니다만 격려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개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아침에 YTN 보도를 봐도 그렇고 또 신문 보도를 보면은 뭐 개각이 있을 거다 또는 또 없을 거다 이게 두 시각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대천명의 그 천명이 대통령의 명인지 아니면 국민의 명인지 이걸 판단을 해 본다면 예. 진인사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인사명령을 내린다면은 대통령이 내린다면은 인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인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제 3년 차고 이 내각 체제 또는 그 비서진 체제로 한 번 더 갔다가 다음에 내년 중반에 후반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 후반기로 가기 때문에 예. 새로 일하는 사람도 신이 안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망을 봅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예상이 되는 거는 총리 그리고 그렇죠. 이주영 해수부 장관 자리 지금 두 자리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이 많이 이제 가라앉았습니다만 통일당 해산 이후에 아무튼간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여당 내에서도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각이 해수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몇 명은 또 개각 요인도 있어요.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예. 총리야 원래 이제 그 책임지고 사퇴하려 했다가 다시 유임된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어떤 그 사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문제 이제 청와대 개편과 어떻게 맞물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집권 3년 차고 하니까 국면 전환용 개각을 대통령께서 썩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현재 이게 단순히 국면 전환용이 아닌 거죠.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나 인적 쇄신이 없고는 집권 3년 차를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요인이 전 발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진당 그 정당 해산 선고 이후에 지금 해당 전 의원들이죠. 이 의원직 박탈은 지금 말이 안 된다라면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의원들까지 그 의원직을 상실을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의 그 판단이 헌재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저는 진보 진영이 다시 뭉치기 위해서는 여론을 잘 분석을 하고 이제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북적인 친북적인 이런 그 세력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새롭게 정말 진보 진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환경 정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위해서는 진보 진영이 확실히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점을 계속 잃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제야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함세웅, 김중배 이런 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통진당 구통진당 그 의원들한테 박수를 보내주는 양상인데 저는 건전한 진보의 탄생이 빨리 좀 그 결집이 돼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회민주주의 포럼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움직임도 있는데 예. 이런 움직임하고는 따로 구통진당 그 의원들이 이렇게 간다면 정말 그 역사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현역 의원들 말이죠. 의원직 박탈하는 거는 전 다툼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바뀌는 건 바뀌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어려우나 아무튼 의원직 박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예측도 좀 엇나갔어요. 엇갈렸거든요. 비례대표만 당연히 상실하는 게 맞겠죠. 예. 정당에 대해 투표했던 게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근데 지역구 의원을 헌재가 그렇게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요. 네.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그 다툼의 문제 소지가 좀 있다고 보고 이번에 또 선관위가 또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잖아요. 그 결정도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선관위가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는 기구인지 그것도 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잘했다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새삼스럽게 뭐 그 얘기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 진보 진영도 왜 그런 빌미를 줬는지 종북과 진보의 경계가 대단히 애매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통진당 내부에서. 그걸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진당이라는 정당 해산이 꼭 필요했던 것인지의 문제 양면성이 다 있어 보이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선관위가 지방지 의원들 박탈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 왜 그러면 통진당은 계속 이걸 문제를 삼는 걸까요? 내년에 다시 뭐 재보궐 선거 때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들의 이 그 진보 진영의 그 합법 정당이 타의에 의해서 해산되니까 뭐 저라도 예. 뭐 억울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결정이고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예. 이게 법적인 해석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통진당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지고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과천선 환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제야 진영에서도 뭐 유신 독재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정상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지난 그 대선 때 말이죠.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있다고 봤는데 예. 가장 큰 페인의 하나가 이정희 대표가 3자 그 대선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네. 박근혜 당신을 떨어뜨리고 나갔다. 이것 때문에 야당이 저는 패한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못 읽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졌는지. 그러니까 저는 합법 정당을 결심을 했으면요. 새로 잘 만들어가지고 대중들의 지지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람시 얘기를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발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도력,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합리적인 정치력 지도력을 전혀 통진당, 구통진당 세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수를 잘 못 읽고 있다는 생각이죠.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 진보 진영이 이번에 환골탈퇴해야 될 것이 사실 지금 여야 막론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무상급식, 그렇죠. 무상고 이런 것도 사실은요. 민노당이 처음 제기했던 이슈들이에요. 사실 진성당원 문제도 그렇고요. 또 비례대표 경선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통진당의 전신이 민노당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2008년도에 분당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민노당이 17대 총선 때는 13%를 얻고 의원을 10명을 배출했어요.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 이렇게. 그때 초심을 다시 돌아가면 돼요. 무상 문제, 복지 문제, 어떤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은 이슈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른바 NL 문제 주최사항과 연결되면서 이런 쪽으로 온 거예요. 결말이 이렇게 불행하게 왔는데 다시 그때 정신을 돌아간다면 진보 진영이 재편되고 새정치연합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종부론에서 좀 벗어나고 색깔론 이제 그만 종식돼야 되는데 단지 걱정은 지금 너무 이렇게 또 지금 통진당 당원 전체에 대해서 국법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이 들어가니까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들어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됐던 게 이게 이념 대결의 종식이 아니라 이념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자, 뭐 어찌됐든 결국은 이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가 좀 야당 우세 지역이란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다음 4월 재보궐선거는? 저는 그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렸다. 지난번에 야권연대에 잘못해가지고 여당으로부터는 뭐 숙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야권연대에서 통진당하고 한 거는 좀 잘못돼 있고
우리는 본래 정통 야당이다. 예. 지금 야당의 그 기원이 6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보수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통 야당으로 가가지고 예. 우리는 정책으로 승부한다.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저는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달렸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전국 진단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